안녕하세요. 버블한박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숨은 카드는 바로 엔화였습니다. 지난주 엄청난 증시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갑작스럽게 단행이 된 것이라서 사람들이 신경을 쓸 겨를이 별로 없었죠. 그냥 그렇게 슈퍼엔저에서 벗어나고픈 일본의 정상적인 방어 행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 세계 증시가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아니, 엔화가 그동안 거의 포복을 할 정도로 낮게 기어다닐 정도였는데 까짓 영향력이야 별거 있겠어? 대체로 시장의 반응이 이랬죠. 워낙에 엔화의 존재감이 사그라들고 있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달러의 등살에 아시아의 주요 통화국, 거의 기축통화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엔화와 위안화. 최근 들어서 엔화는 달러 대비 그 가치가 거의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쏟아붓는 가치가 지리멸렬 수준이었죠. 거의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할 정도로 엔화가 가져오는 전망은 국가 경제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극혐의 비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정말 어마무시 실리기 시작을 했고, 일본은 가장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로만 전락한 거 아닌가라는 그냥 나라 전체가 바겐세일 중에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앞불사 그렇게 BOJ 일본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다고 발표를 한 순간 지난 3월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그 빗장을 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었는데, 어찌 보면 10월에나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파격적인 결단이었죠. 시장은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도 보였고, 워낙 엔화 가치가 존재감이 없었던 터라 일본의 기준금리 영향은 거의 티도 안 날 거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가조 일본 은행 총재는 금리를 0.25% 개미 눈꽃만큼 올리는 것도 되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듯한 취임새를 넣기도 했는데, 앞으로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금리를 추가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금리에 펌프질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그런 분위기 내비쳤죠. 그리고 첨부해서 이번 인상은 전체 경제지표에 그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친절한 전망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완전히 발작 수준의 시장 반응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엔화의 위상을 너무 가볍게 본 시장의 구태의연함이랄까.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마자 바로 미국 증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약세 현상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대체로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악화가 단기적인 영향을 줘서 그런가 싶다고 그냥 끄덕끄덕 늘 있어왔던 시장의 반응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아사리판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 결착된 악화 수순의 증시 마이너스 요소의 증폭, 바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엔화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찻잔 속의 태풍이 튀어나와서 정말 지붕을 날려버리는 허리케인으로 돌변하게 됐죠.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7월 실업률, 전달이 4.1% 수준이었는데 4.3% 수준으로 0.2% 상승한 수치를 보이면서 미국 전망치를 강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된 4% 선상의 실업률 지표는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로 가는 국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냥 뚜껑을 열리게 할 정도로 훅 하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침체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당초 미국 GDP가 이번 달에 2.8%를 찍으면서 이런 경기 침체를 경계하는 분위기는 그냥 와이퍼로 자동차 앞창 유리 닦아내듯이 불식이 되는 듯 했으나, 이게 뭐지? 라는 말이 오토매틱하게 나올 정도로 시장을 온통 공포로 몰아넣을 만한 실업률 지표가 툭 하고 나오게 되니까 그냥 멘탈이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가게 됐는데, 아래 공포라는 말이 이 시점부터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의 약자 중에 가장 무게감 있는 R은 증시에서 머리를 디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주가를 끌어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때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도 잔뜩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만 하면 다시 집값은 1차 상승세를 밟고 2차 상승세에서는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미국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만난 겁니다. 아무리 기준금리 운용을 잘해도 일단 침체 국면에 있는 경기를 끌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침체 국면이 늪과 같아서 그렇게 빠지고 있는 경기를 금리가 끌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연준에서 디자인했던 샤메 법칙까지 고스란히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확히 0.5% 실업률 지표가 3개월 동안 지난해 최저치보다 높은 0.53%로 나오게 됐는데 이게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결정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 미국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까지 주가가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일본의 엔화 위력이 잠재해 있다가 미국 고용지표와 딱 떨어지는 마이너스 결착 폭증세를 보이면서 만들어낸 증시는 거의 아노미 상태였죠. 이쯤에서 일본이 왜 그렇게 금리를 인상보다 6개월 먼저 인상을 했을까? 일본이 절대 이런 식으로 전체 금융시장이 흘러갈 거란 건 몰랐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난 20년간 엔저를 유지,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도 나라 경제가 쌩쌩하게 잘 돌아간 나라가 일본입니다. 죄다 미국 금리 인상에 화들짝 놀라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와중에도 일본은 반대로 갔죠.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자국 경제의 내구성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판살이 예리할 수밖에 없는 일본이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금리를 올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엔캐리로 대표되는 저금리의 엔화 사용 파일을 계산하고 있는 나라고 미국 증시에서 2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조가 넘는 돈을 엔화로 굴리면서 가치가 높은 통화에 투자한다는 걸 아는 마당에 이게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 줄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만만한 엔화 잔뜩 사다가 가치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던 공식이 깨져버리면 당연히 던지고 나오는 역행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질 건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미국 고용지표 발표로 본격적인 미국 경기 침체에 아래 공포를 알리기 시작하자 하루에 900조 정도가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죠. 그래도 2만 조 중에 900조니 세 발의 피, 여전히 무시무시한 엔캐리 자금이 미국 증시에 지금 녹아 있다는 건데 일본은 어마어마한 야망이 있는 거라 볼 수 있고 결국 달러 패권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지 그 잠재된 힘의 근원을 풀어헤쳐서 고스란히 보여준 겁니다. 결국 달러 플레이도 엔화 가치의 백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번에 기준금리 살짝 올린 여파가 이 정도일 줄 아무도 몰랐지만 일본 당국은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금융 잠재력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는 무대였을 수도 있고 그들의 금융 자본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테스트해보는 국면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결국 이런 엔화의 움직임이 세계 금융시장과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직격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금융 여파로 비화될 수 있는 사실조차 씁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연말로 이어지는 하반기 종훈을 고하는 시점에선 정말 엄청난 금융 여파가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엔캐리 자금 움직일 거고요. 왜냐? 미국이 결국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최근에 서둘러서 시장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도 금리 인상 기조의 방향을 틀어버린 건데 그러나 철저한 자국이익의 실현은 금융시장에선 냉정할 정도죠. 일본이 뭔가 불리한 분위기 감지되면 다시 움직일 거란 얘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워렌 버핏이 400조 가까이 주식을 매도, 현금 탄화를 확보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은 손절, 애플 주식마저도 50% 이상을 매도하고 있는 시점에선 미국 증시를 낙관할 만한 아이콘의 행보가 너무 비관적으로 느껴져서 살얼음판을 걷는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0.5% 상승세로 지난주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본격화될 미국 경기지표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나오게 되면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는 시작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한국 부동산은 코스피가 이렇게 거대한 쓰나미 물결 앞에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금융 충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적자 자산 가치의 생존율이 하락하는 궤적 그대로 자산 가치 시장은 그대로 올드에서 나이가 들어버린 좀처럼 혁신이 아니라 퇴락의 수순으로 몰려버린 부동산 시장에 직격을 끊임없이 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단기간 안에 부채를 물고 들어온 자산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거의 극강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정말 상상 초월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벌써부터 매매 가격 지수에서부터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2주 연속 매매 상승세는 0.3에서 0.28, 그리고 0.28에서 0.26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서서히 상승세가 감소 추세 보이다가 결정적 금융 여파가 들이닥치기 시작을 하면 이번 집값 하락세는 거의 상상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낙폭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주 정말 이례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질 수 있는 여건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집값 변동성은 정말 엑셀을 최대한 밟고 튀어나가는 추세로 질주의 본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정말 일본의 엔화가 보여준 충격파는 어마무시한 정도였죠. 달러 플레이가 아니라 엔화 플레이였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의 이 금융 잠재력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엔캐리될 자금들은 깔려있는 게 잠재적 위험이고, 다음 주부터 미국의 침체 경기 지표를 알리는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게 될 때 정말 어마무시한 충격파가 몰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